(7월 22일) 뉴스 사냥을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네, 보셨듯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휴전이 깨진 걸 넘어서 점입가경입니다. 미군의 폭격, 이란은 또 사실상 전면전 선포하고 오히려 휴전 전보다 전쟁 수위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재국들이 10일만이라도 휴전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좀 미지근합니다. 일단 서로 좀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어 네, 보여요. 아니, 정말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을 재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도 굉장히 더 곤란해진 상황이 됐는데 원유 수송로 막힐 걱정까지 나오면서 경제도 걱정입니다. 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요즘 두 분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전쟁도 경제도 뭐 난립니다 지금. 자, 먼저 교수님, 일단 뭐 휴전이 깨진 건 꽤 됐습니다. 며칠 됐는데 네. 이게 잠깐 뭐 둘이 WWE 찍나니까 좀 약속 대련 하나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심했죠. 네. 피해도 많고요. 특히 네. 뭐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서 사망자가 뭐 3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황은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뭐 MOU 체결한 지 보름 만에 지금 이런 사건이 났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지금 MOU는 이제 뭐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MOU 맺기 전보다 더 심하다 전쟁 양상이 좀 이렇게 그렇죠. 보시네요. 왜냐하면 MOU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측이 이 MOU를 잘 실행을 해서 다시 뭐 핵협상도 하고 종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MOU가 폐기된 이유는 미국과 이란 간에 사실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MOU 내용만 보면 다 좋은데 설마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할지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결렬됐기 때문에 또다시 MOU를 맺는다는 것은 체결한다는 것은 신뢰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신뢰가 바닥이 됐잖아요. 완전히 깨진 상태.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MOU를 체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습 계속되면서 미군 전사자 수도 18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미 병사가 죽을 때마다 우리는 더 보복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아니 이렇게 뭐 끝장을 보겠다는 건지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그 곡괭이산 이야기도 하고 네.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곡괭이산 나탄즈 핵시설 근처에 있는 네. 지하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곡괭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지금 곡괭이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 이름이 곡괭이산인 거죠? 네,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아마 조기군요, 조기. 네, 페르시아어로 곡괭이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영어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데 네. 문제가 작년 6월 전쟁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 이란이 주요 핵시설에 있던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네. 저희 곡괭이산 지하에다 다 옮겨놨다,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 쪽으로 준 정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작년 이후부터 IAEA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거의 1년 이상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란이 지금 이란 영토에서 어떤 핵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곡괭이산 지하 시설에서 지금 440km, 즉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다시 추가적으로 농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이게 60%에서 90%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핵물질이 되는 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반드시 이번에 만약 전쟁이 재개된다면 네. 곡괭이산을 공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군이 18명이 죽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상자는 없었는데 네. 이건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거에 맞서서
지금 이란도 미군이 주둔 중인 이 주변국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마존, 이 바레인의 아마존 데이터 센터도 폭격을 했고, 네. 쿠웨이트 담수화 시설도 공격을 했고, 네. 이러면은 서로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거의 뭐 조금 격화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악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아직 최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 내에 에너지 시설, 발전소로까지는 아직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아, 거기까지는 아직 참고 있군요. 그렇죠. 만약 네. 그걸 공격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금지선, 즉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양측은 이미 뭐 담소화 시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군사 시설이 아니고 민간 시설을 이미 서로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이란의 담소화 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은 거기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쿠웨이트는 담소화 시설, 그다음에 미국 국영 기업, 미국의 기업체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전사자들이 나오는데 미국도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네, 여기에다가 또 후티 반군도 홍해를 닫아버리겠다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 사태가 무서워요. 너무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치명적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우디 쪽에서 홍해에 있는 사우디 항구, 얀부 항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유를 수급해 왔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14척 정도가 지금 홍해 쪽을 바블 만데브 해협을 통해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를 통해서 원유 수급을 해왔는데 후티가 저기에서 이제 사우디 관련 선박들에 대해서 우리는 봉쇄를 하겠다. 아, 그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사우디에서 들어오는 원 네. 우리가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관련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어, 이미 일부 아시아 원유 정유 업체들은 그렇다면 위험해졌구나. 그러면 바벨 만데브 해협을 나오는 게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자. 아,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아, 4주 더 걸리고요. 비용도 더 비싸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언만 하더라도 선사들이 겁이 나서 아,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사실상 봉쇄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도 사실 그랬었죠. 이란이 말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교수님, 지금 경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홍해를까지 막겠다는 건 사실상 이제 저쪽에서 나오는 기름 아예 아시아로 못 가게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나빠질까요? 물가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물가가 당연히 오를 거고요. 네. 다행히도 이제까지 그리고 8월분 사용분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그 원유 정유 4개사가 있잖아요. 네. 그 4개사 중에 하나 회사는 아람코가 지금 대주주인데 그 회사가 이번에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로 안 끊기고 갖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얀부 항으로 파이프라인으로 돌려서 갖고 왔거든요. 밑에 홍해 쪽으로. 예, 홍해 쪽으로요. 근데 거기가 막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망봉으로 돌아와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그 계산을 제가 얼마 전에 듣고 너무 놀랐는데 네. 중동산 원유가 우리나라로 오는데 8일 걸립니다. 미국산 원유가 우리나라로 오는데 대충 한 20일이 좀 넘게 걸려요. 네. 그러니까 한 열흘 좀 넘게 차이가 나죠. 네. 배럴당 26원 차이 나요. 아, 운송비가.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수에즈로 올라가서 돌아서 나오면 네. 거의 뭐 한 달 걸리고 넘게 걸리고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그 자체로 지금 유가 상승분이 올라가는 게 눈에 뻔하고요. 차라리 미국 거 들여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정유 시설이 우리나라 약간 중동 쪽에 맞춰요. 그러니까, 튜닝이 기름이 다르잖아요. 기름이 약간 달라요. 네. 미국 게 라이트하죠. 아, 그래서 진짜 그게 조금 양난이네. 복잡하고 단기간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석유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잖아요. 운송비도 그렇죠. 다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분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한국은행의 또 금리 인상까지도 또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K자 얘기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양극화되고 네.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세 걱정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레 10% 관세 시한이 끝납니다. 일단은 미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슈퍼 301조 고율 관세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마가 진영이 있잖아요. 네. 마가 네. 진영에서도 싱크탱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간선거 이전에 관세 갖고 너무 폭주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왜냐하면 관세가 너무 세게 들어갔을 때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가뜩이나 지금 물가에 대한 여론 좋지 않은데 그거 건드려 갖고 11월에 뭐가 좋을까 이런 얘기를 옆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10% 관세 방금 전에 윤태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대체할 정도 한 10%에서 한 12.5% 정도의 관세로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한동안 관세 생각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쟁도 가고 이제 관세도 들어오고 사실은 네.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형국이 보입니다. 지금 뭐 김정관 장관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도 만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혹시 15%까지 올라갈까 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저는 되게 걱정되는 지금 주식이거든요. 주식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 대해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전 뭐냐면 미국 금리예요. 미국의 금리.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4달러 갤런당 4달러 넘던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4달러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이게 다시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연준도 지금 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 자금 차입 같은 게 힘들어지는 AI 투자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의 문제가 좀 생기면서 미국 주식시장 조정이 들어오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AI발 랠리에 반도체가 같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조정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 저는 그 전달 경로가 지금 제일 걱정됩니다. 결국은 전쟁이 우리 주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교수님, 근데 이제 미국 얘기 하나 더 해보면 관세도 있지만 네. 지금 전쟁이 다시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해군 파견해라 지금 다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거 파견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요청받은 건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아마 미국이나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뭐 어떤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좀 자유항행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제연합군 아니면 뭐 호위 부대 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영국과 프랑스가 요구를 요청을 한다면 우리 한국도 사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된다. 왜 다른 국가들이 다 하소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또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네. 홍해도 중요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중요한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깊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만약에 파견을 한다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파견 카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저는 이미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이미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시작했을 수 네, 있다. 네, 지금 뭐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미국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협상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They want to meet desperately to try and end it because they're getting decimated.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자, 일단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은 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으로 가서 이제 중재자들과 만났다고 좀 전해지고 있어요. 협상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협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군요. 네,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지금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란 쪽에서 어떤 의미 있는 네. 양보나 진전 있는 답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요구한 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라. 하도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호르무즈 해협을 더 이상 최소한 60일 동안은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 방해를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란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예스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10일짜리 휴전안 지금 뭐 카타르가 중재했다는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양국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받을 텐데 그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10일짜리 받는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네요.
교수님, 요즘 우리 주식 막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전쟁 초기만 해도 주식 떨어지면 전쟁 때문이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전쟁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뭐 다른 데서 다 이유를 찾았는데 오늘 그러다 어제 오늘 반갑게도 올랐지만 7,000 넘는가 했지만 6,700으로 결국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박스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쟁 때문이다라고 기사는 안 쓰더라도 사실상 전쟁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식이 오르지 못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란 게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안 두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히 워낙 뭐 AI 관련된 주식들 뜨겁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오늘은 못 올라간 게 결국 마지막에 빠졌던 게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그런 건데 전쟁 얘기는 또 없었어요. 네, 전쟁 얘기 없고 네. 오히려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 이제 알파벳부터 나오니까 저희 왜 바로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 빈센트님이랑 같이 출연했을 때 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는데 맞아요. 잘 나왔는데 쭉 빠진 맞아요. 날이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 제가 드렸었냐면 중요한 건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떤 실적을 내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에 대한 가중치는 지금 그냥 상시화돼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길어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 같은 것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금리까지 건드리면 그때 이제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임계점이 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미국 시장부터 조금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언제 끝나냐 이 이야기가 가장 궁금한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보부 정보평가에 의하면은 공습을 늘려도 이란은 굴복시키는 건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허준영 교수님을 좀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여기 CIA 보고서를 보시면 미국이 전쟁을 확전을 하더라도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굴복 못 시킨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실제 그러면 확전이 된다면 경제는 또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확전된다면 혹시 발전소를 때리거나 이란의 정유시설 때리면 유가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란은 또 반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프 지역에 있는 유전을 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2배, 3배 올라갈 거고 그런데도 이란이 굴복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최악의 경우 이 상황이 이렇게 어떻게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 11월 중간 선거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 어떻게 그 중에 그 전에 해결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상황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 말씀드릴 수 선거도 있겠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